26년도 고2 3월 30분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서부터 정리할 건데요. 먼저 정수 A, 0이 아닌 정수 A와 유리수 B라고 주어져 있고 우리 A분의 4와 B 크기 관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크기 관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F라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구간의 그 X 범위 크기를 결정하는데 일단은 사용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자 A분의 4랑 B 바깥에 있는 범위에서는 어떤 함수? 절대값 유리함수 절대값 포함한 유리함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간 안쪽 범위로 2차 함수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봐주시면 F는 1대1 함수라고 했고요. fx가 k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 k를 양수를 이제 p라고 하자. 그랬을 때 구간 안쪽에 있는 범위에서 f의 최소값을 m, 그 다음에 p 곱하기 m이 마이너스 64라고 합니다. 일단 문제 읽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녀석 함수 머릿속에 그려지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봐주시면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이 1대1 함수가 뭐였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 x값이 결정됐을 때 이 x값에 그러니까 같은 함수값을 갖는 x값이 2개 이상 나오는 게 그래서 쉽게는 우리가 이걸 판정하는 방법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2개 이상 생기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나눠지는 이런 그래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 실상은 사실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각각 볼 건데 어쨌든 1대1 함수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석할 거냐면 x축에 교점이 한 개여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랑 이 1대1 함수 생각했을 때 사실 요 나조건의 요 녀석 누군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누구냐? 이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점근선이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점근선 때문에 정역이 우리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점근선에 해당하는 값을 제외.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도 점근선에 있는 값 제외로 표시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점근선 표시해놨어요. 우리는 아마 치역에 관한 점근선 있죠?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거야. 자, 여기 구간에 따라서 나눠진 함수. 요 녀석 선생님이 F1,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선생님이 F2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 F1에 관한 함수 먼저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F1 개형 확인하기.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점.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지 저 정수가 양수 음수라고 표시를 해놨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인해야 될 점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우리가 나눠서 봐야 돼. 좀 헷갈리죠? 자, 우리 저 그래프 그릴 때 뭐 해야 되냐면 표준형 형태로 맞춰서 F1x 자, 절대값에 바꿔서 써주시면 a 더하기 x-b분의 ab 빼기 4 이렇게 표현될 건데요. 자, ab 빼기 4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여기서 뭘 맞춰야 되냐?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자, a가 양수가 되면 여기 나눠준 구간 보시죠? 이 구간이 이 분자값이 양수냐 음수냐 가려주기도 하는데 분자가 양수면 오른쪽 위아래로 그 다음에 분자가 음수면 왼쪽 위아래로 나눠지는 친구일 거야. 그래서 양수일 때 먼저 맞춰줄 거고요. 우리 여기 보이죠?
평행 이동할까? 사실 점근선을 바로 확인한다면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개수분의 개수 1차원 개수분의 개수가 우리 점근선의 교점 나타내기도 하는데 자 점근선의 교점 몇 콤마 몇? b, a 맞나요?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 간략히 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b 그 다음에 a 표기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분자가 0이 되는 x값이 a분의 4잖아. 자 이 a분의 4가 뭘 나타낸다? x절편 나타낼 겁니다. 원래라면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위아래로 그려져야 되는데 자 밑에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은 생성되잖아요. 왜? 구간 안에 있는 친구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머지 안쪽 영역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는 이제 누가 채택될 거냐면 F2가 그려질 거야. 맞나요? 자 이번엔 우리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분자가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위치가. 원래는 점근선의 교점이 1, 4분면이었다면, 점근선의 교점이 2, 4분면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2, 4분면에서 미안해요. 점근선의 교점이 4, 4분면. 4, 4분면으로 바뀔 겁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는 4, 4분면의 위치하고 자 여긴 B 사실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Y값에 해당하는 값이 음수다. 그 다음에 왼쪽 위아래로 그려지는 친구인데 우리가 뭘 그려야 되냐? 접어서 올려야 되잖아. 절대값을 붙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표시합시다. 자 밑에 있는 친구가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는 변함이 없냐? X절편. 자 X절편 A분의 4 여기 지킬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인데 여기만 표시되고 나머지 여기 구간 있죠? 여기 구간은 누구도 표시될 거다. 역시나 F2도 표시될 거다. 됐나요? 지금 두 그래프가 사실은 접어서 올렸을 때 똑같아. 자, 선생님이 표시해주면 이렇게 요 주황색 그래프가 여기 주황색 그래프가 모두 구간이 다르지만 그 A의 범위가 다르지만 모두 F1이야.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1대1 함수 만족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F2 관찰해야 되는데 F2는 어디 있어야 되냐? 자, F2 선생님이 이번에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자, 만약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곳에 있다. 내가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가 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면 반드시 만나는 교점이 2개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이 그래프 개형 그렸을 때 결과적으로 F2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밑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요 밑부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2차 함수도 사실은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자, F라는 함수는 0을 포함해도 좋지만 0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우리 F2 대칭축 있죠? 이 대칭축이 구간 밖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계를 포함해도 되지만 구간 밖에 있어야 되나요? 왜? 지금 봐주시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순간 내려가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하나 만나게 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자
꼭지점은 바깥쪽에 있도록 대칭축이 바깥쪽에 있도록 그려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 무조건 내려가야 되냐? 그게 또 아니야. 무조건 내려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어. 선생님 그린 것처럼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일단 그림만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F2 환산하면서 나 조건을 같이 볼까요? 지금 우리 여기서 가 조건까지 어느 정도 해석을 했어요. 자, 나 조건 볼게요. 나 조건 fx가 k일 때 만족하는 해가 어때? 요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은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정근선. 자, 요 녀석이 다 우리가 만족하는 k값일 거야. 근데 이 k값 알고 있잖아. 자, a가 첫 번째 이 p라고 하는 값이 사실은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a야.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양수 바꿔줘야지. 마이너스 a가 돼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자, 요 조건. 구간 안에서 저 f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f2 함수 물어봅니다. f2의 최소값 물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냐 내려가는 그래프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최소값이 바뀌어. 다만 최소값이 어디에 형성되냐? 구간의 양패점이 형성되죠.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대칭축 한번 그려볼게요. x는 얼마? a분의 2b 맞나요? 자, a분의 2b를 누구 기준으로 보냐? b랑 4a를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는 m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분의 대칭축 a분의 2b가 만약에 등호 포함해서 a분의 4보다 왼쪽에 있으면 자, 이때는 어떤 그래프다? 이때는 올라가는 그래프 따라서 최소값이 f a분의 4. 자, 만약에 이 a분의 2b가 바깥쪽에 있는 이 b죠.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는 fp가 최소가 되거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조합이 총 4종류예요. P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다음에 M이 우리 대칭축이 구간의 왼쪽, 오른쪽일 때 최소값.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최소값 이거 집어넣어서 구해볼까요?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는 얼마 나오냐? 여기는 아마 A분의 16 마이너스 A분의 16B 이렇게 나올 거고요. B 집어넣으면 아마 요거 선생님이 앞에 B제곱으로 묶어서 쓸게요. B제곱 A제곱 빼기 4A 이렇게 표기될 거예요. 됐나요? 이제 마지막 M 곱 P 곱하기 M이 얼마가 된대? 마이너스 64가 된대. 자, 그럼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먼저 그냥 일단 A가 양수라고 잡을게요. A가 양수면 P가 A가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식이 2개. 구간의 대칭축이 A분의 4보다 왼쪽 포함해서 왼쪽에 있을 때 A 곱하기 자, A분의 16 마이너스 16B 이 친구는 A가 약분데 어차피 0이 아니잖아. 해서 16에 1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됐을 때? 마이너스 64가 됐을 때. 그죠? 약분해 주시면 1 마이너스 B는 얼마? 마이너스 4. 따라서 B는 얼마 나와요? B는 5 나와요. 근데 이게 이 B가 맞냐 틀리냐 볼 건데
자, 지금 어떤 거 있냐면 위에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양변에 곱해주시면 2B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잠깐만. 그럼 결론은 B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B가 5다. 이게 지금 뭐 순이야? 그지? 그럼 두 번째 내용 봐보자. 두 번째 내용 A 곱하기 여기 A를 뺐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A 곱하기 B제곱 A 빼기 4인데요. 자, A를 안으로 집어넣고 볼게.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유리수잖아. 유리수 제곱하면 이거 제곱수네요. 근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4 나와야 돼. 생각해봐. 얘는 0을 제외하고 나서 무조건 양수야. 그럼 이 녀석은 반대로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A는 또 뭐야? A는 정수야. 우리가 꺼낼 수 있는 A가 지극히 한정적이다. 누구? A가 1대,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안 되죠? 얘가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누가 가능할 거냐? 어차피 2의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친구가 요 녀석밖에 안 보일 거다. 게다가 얘가 제곱수잖아. 그죠? 그럼 A가 2일 때 한번 보자. A가 2가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B 제곱이 마이너스 64. 해서 약분해 주시면 얼마? 16 나오네. 따라서 B는 틀마 4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조건 한번 보면은 요 조건 양수일 때 결과적으로 B가 잠깐만요. A가 2일 때 상관없네. 다만 A가 2가 되면 조건이 뭐가 되냐? 저기 A분의 4가 B보다 크다 보이죠? B는 반대로 2보다 커야 돼. 조건 자체가.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사실은 B가 4인 경우밖에 없대. 자, 첫 번째 나왔습니다. A가 2일 때 B가 4야. 그지? 다음 두 번째 여기 지울게요. 이번에 우리 뭐 볼 거다?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마찬가지로 다만 마이너스 A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면 첫 번째 케이스 16 곱하기 1-B가 이번에는 플러스 64가 됐을 때. 그죠? 약분해 주시면 자 1-B가 4. 따라서 B는 얼마 나와? B는 마이너스 3 나오나요? 선생님 요 녀석이 아마 접근될 건데 밑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 밑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 집어넣어서 뭐만 바꾸냐? 여기 부호만 바꿔주세요.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는 64야. 자, 일단 얘도 양수인데 64가 되려면 얘도 양수여야 돼. 근데 이거 조건이 뭐냐면 A가 음수인 상태였죠. 그러면 범위 자체가 이게 양수가 되려면 A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4보다 크거나인데 이 범위 제외하고 음의 정수를 꺼내올 겁니다. 근데 봐주시면요. 자, 이번엔 B제곱을 나눠서 A제곱 마이너스 4A를 B제곱분의 64라고 해볼게요. 생각해보자. 여기 정수들로 계산해서 나온 이 값 정수일 텐데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정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꺼낼 수 있는 B가 지극히 한정적이다. 만약에 B가 정수라면 꺼낼 수 있는 게 1, 2, 4, 8밖에 없는데 자, 이것들로 만들었을 때 여기 만족하는 정수 A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요거 다시 가볼게. 자, B가 마이너스 3일 때 일단 범위 자체가 어떻게 돼?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요 범위가 A분의 4 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 양변에 마이너스 3A를 마이너스 3A 말고 마이너스 3분의 A 곱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A. 겉보기에는 얘가 음수 같은데요. 사실은 음수 곱하기 음수분의 음수 한 거라서 얘는 양수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써주시면 자 좌변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우변이 A.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어떤 범위? 0보다 작대.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게 A가 정수라고 했잖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딱 한 개 있던 거야. 누구? 마이너스 1이. 누구일 때? B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힌트 얻어낼 수 있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이 딱 두 개 나오는데 여기 보라색 봐주시면 뭐일 때? A가 1일 때 B가 4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케이스 A가 음수일 때 누구?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3이요. 자, 그래서 모든 A, B들의 곱하면 얼마? 8 곱하면 3 따라서 24 나오게 된다. 되나요?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